안녕하세요. 담배함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30일이고요. 네이처 셀이 오늘 이제 하한가를 가는 네이처 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행성 관절염 관련된 여러 이제 기업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고, 왜냐면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하한가 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뭐 깨알 자랑을 하면은 제가 그 7월 18일 날 요 종목들 메디포스트, 바이오솔루션, 네이처셀, 코동생명과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네이처셀 관련돼서 이 영상의 16분에서 20분 사이에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고점을 7월달이 요때거든요. 요때 이 고점을 이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시고 제 매매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이 없겠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고점 라인에 오면은 좀 팔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전고점 라인에서 큰 음봉을 떼두러 맞았고, 이 음봉은 결국엔 매도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이 매도하는 힘을 완벽하게, 이 윗꼬리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올라가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을 때 나왔던 물량들이 이때 털고 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주가 빠진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약심회의에서 중앙 약심회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됐고, 그 회의록에서 나온 게 이제 뉴스화가 되면서 오늘 이제 하한가를 맞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심회의 결과가 좀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만간 중앙 약심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 정도는 시장에서 알았을 거고, 그게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랬으면 여기 만들었던 이 박스권 구간을 충분히 지지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봉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깨트렸다는 얘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 내피셜이지만 회의 결과가 조금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거 잡아놨던 세력 형님들이 여기서 다 털고 요 두 개 봉으로 나오면서 공매도를 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공매도 관련돼서 네이처셀이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제 나정찬 그 회장님, 뭐 사장님, 연구원 이분이 이제 규정대로 허가를 이제 기대한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유튜브로 방송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심위는 참석위원장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데, 위원장이 조인트 스탬 품목 허가 기준이나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들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거 2018년 12월 4일 중앙약심위에서 저희 조인트 스탬 임상 3상에 대해 논의한 후 19년 1월 시각처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았다. 즉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 요 통증 감소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염증이 이제 발현되거든요. 그거랑 연골이 이제 닳아서 이렇게 이제 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이 통증을 완화해 주냐. 그러니까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연골이 이렇게 쭉 파이면서 생기는 그 아픔을 좀 줄여주느냐.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0개 나가지고 어깨를 이제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기능이 개선되느냐. 이거는 이제 운동성과 활동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초점으로 해서 이제 임상 3상 허가를 맡았는데, 회의록에 보면은 뭐 적응증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 자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치료제에 대비해 제품의 우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등 일반인으로 오해하게끔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뭐 요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요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게 생각나냐면,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일 거예요. 예, 식약처에서 인보사를 허가할 때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거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하한가 갔어요. 이때 아마 제가 뭐 뒤늦게 들은 얘기로는 이때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분께서 아주 시장가로 그냥 내리 꽂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무슨 얘기를 식약처에서 했냐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 단 연골 재생은 되지 않는다. 요거 한 줄 써놓은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인보사가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요. 실제로 약심회의에서 삼상을 승인할 때 연골 재생 부분은 아예 없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이 그동안 언론에다가 연골 재생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디모드 확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여러 번 냈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였던 건 맞지만, 굳이 식약처에서 이렇게 한 줄 쓸 필요는 있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막 그 청와대에 민원 넣고 지랄 난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으로 임상을 허가받았는데, 왜 갑자기 연골 재생이랑 구조 개선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갖고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약심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9월 2일날 이렇게 약심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개선 여부는 해부학적인 결과를 통해 관찰하지만, 현재 제출된 결과는 주관적 요소가 작용하는 지표들만 구성되어 있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개선만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골이 이렇게 뼈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연골이 재생되는 걸 MRI나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안 돼서 설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이 아프세요? 처음에 임상 들어갈 때 많이 아프세요 해서 그걸 이제 10으로 본다 그러면 약 맞고 이게 5로 줄었어요. 뭐 100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때보다 한 70으로 줄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자들의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이 이제 임상 결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워맥이라든가 이제 VAS 뭐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워맥을 쓸 겁니다. 예전에는 용어를 전부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념이 용어가 이제 조금 틀릴 수도 있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줄기세포 치료제 개념으로 증상 개선이 나타나려면 치료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되어 관절 연골 재생 효과를 보이거나, 관절염 상태의 연골세포의 재생과 관련된 인자를 제공하여 관절 연골 재생을 유도하여야 함. 이렇게 이제 말한 이유는 줄기세포가 원래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능으로 분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넣으면은 뭐 간에다 넣으면 간세포가 되고, 뭐 위에다 넣으면 위세포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예전에 근데 이게 또 논문이 또 거짓이라는 뭐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무슨 뭐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 개념으로 증상 개선이 나타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 줄기세포가 그 세포를 메꿔주는, 그러니까 연골을 메꿔주는, 이렇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이렇게 닳아서 없어진 연골을 메꿔줘서 증상 개선하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자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에서는 불구하고 재생효과나 관절 연골 병변 구조적 개선의 객관적 조사 없이 단지 통증 완화의 기능 개념의 결과만을 발표하였다. 이게 이제 팩트일 겁니다. 팩트. 그러니까는 실제로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관련된 결과만 이제 네이처셀이 낸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줄기세포라고 얘기한다면 그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바이오솔루션의
카티라이프죠. 예, 카티라이프는 실제로 연골이 재생이 됐거든요. 예, 물론 얘는 이제 수술이고 얘는 이제 천공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아마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삼상의 목적이 유효성을 이제 확인하는 거였고, 그 유효성이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식약처에서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줄기세포제는 일반적으로 치료제와 달리 해부학적인 재생 효과가 나타나야 함,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과 같이 통증 개선만으로 되는 것을 세포 치료제라고 정의하기 어려움. 이것도 이제 줄기세포가 가지는 그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승인 허가 났던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랑 그다음에 카티라이프 뭐 요런 것들에 관련된 거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통증 개선만으로 좀 저거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분이 뭐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 해부학적인 변화를 봤다면 좋았겠지만 임상 시험 계획 자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임상으로는 타개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 치료제라는 걸 떼고 퇴행성 관절염이 뭐죠? 이제 무릎을 많이 써가지고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가지고 이제 뼈랑 이제 부딪히는 그렇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거기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걷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거에 대한 치료제라면 임상으로 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면은 임상 계획 시 실험 생물의 예상 차이에 비해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되게 이제 의문인 건데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상 효과 차이와 실제 효과 차이가 적게 나타났고 예상 효과 차이에 비해 실제 결과 차이는 작으나 퍼진 정도도 작아 결과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돼. 여기서 이 퍼진 정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계획서에 제시한 바 따라 결과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재반 가정 및 분석은 타당하고 다만 예상 효과 차이에 비해 실제 효과 차이가 작은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예상 효과 차이보다 실제 효과 차이가 작게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의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임상시험 계획에서 사전에 정한 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분석 및 결과는 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효과랑 실제 나오는 효과가 다를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기 힘든데 삼상을 설계할 때 그 당시에 평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대로 분석했더니 또 통계적 유의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워맥이랑 VAS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겁니다. 2B상과 3상 임상시험 대조군의 효과는 유사하나 2B상에서 시험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요건 저도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2B상과 3상 임상시험 1년 관찰 결과에서 워맥과 VAS 결과의 기울기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는 이상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아픈 정도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일상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각 임상 시험의 결과는 차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임상적인 유의성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통증 완화 및 증상 개선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 이래나 저래나 임상이 유효한 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게 이제 2019년 12월 4일 날 식약처에서 이야기한 나정진 이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삼상 하기 전에 이제 했던 중앙약심회의 회의록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셀리코시빅을 투여하고 뭐 탈락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병용요법, 병용 허용 약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에게 가령 그 조인트 스템을 마치고, 조인트 스템을 마치고 한 명은 플라시보 이제 식염수를 마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무릎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여기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넣으면은 일단 안 아파요. 미끌미끌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중화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이 무릎뼈와 무릎뼈 사이에 연골 역할을 잠시나마 할 수 있는 어떤 애기 투여가 되면은 무조건 안 아픕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도 효과가 있어요. 한 7일 정도 효과 있는 것으로 제가 임보사 할 때 봤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플라시보를 그러니까 식염수를 넣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갑니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안 아파요. 그래서 아까도 봤다시피 대조군 사이 대조군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삼상 허가 낼 때 중앙약심회의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약을 어떤 약이랑 이제 조인트 스템이랑 같이 썼을 때와 그다음에 3상 결과랑 너무 많이 차이 난다. 2상에는 이랬는데 3상에는 이렇다. 이게 왜 차이 나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환자가 많이 아파요. 이게 이제 KL 그레이드 3이면 많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쓰는 건데 이분들이 그냥 대조군이라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아무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도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그 임상실험에 참여한 건데 대조군에 걸리면 1년 동안 계속 아파야 돼.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정해진 아마 진통제 같은 거를 먹을 겁니다. 제 내피셜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건데 먹는 그 병용약물 이게 HU 후항의 논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의사 논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제 요런 상황인데 왜 이게 달라졌느냐를 아마 네이처셀에서는 소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잘 나와야 요게 이제 중요 관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시면 해외 품목 허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판단한다. 상대적으로 표준 치료 대비 이 위험 고려하여 의미가 있다. 세포 치료제에 따라 단위 투여로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유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약을 그러니까 새로 신약을 낼 때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그러고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기존 약보다 월등하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기존 약이 만약에 50% 이제 효과가 있다면 얘는 한 70% 정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모든 효과를 다 넘기는 뭐 120%의 뭐 효과가 나는 건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제 1번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존의 히알루산인이 뭐 다른 진통제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비싼 약을 팔면서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유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조인트 스템 그 치료 그러니까 자료라 그래야 되죠. 3상 결과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지는 그러니까 통증이랑 그다음에 그 활동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는지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한 24주 정도 보는 거니까 6개월 정도 보는 거거든요. 결국 6개월 정도는 아마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주사제나 뭐 이런 것들은 길어야 3개월이고 이게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감되거든요. 뭐 2개월에서 뭐 1개월 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약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약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얘네는 24주 보는 거고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이제
2년까지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임상 결과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의미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약이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한 알씩 먹어야 되는 것과 일주일에 한 알 먹는 거는 이건 또 완전 또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약을 먹는 거라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것만으로도 그 엄청난 그 수요가 이쪽에 이제, 이게 왜냐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약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용의 편리성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익하고 위험,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이익을 얻는 거죠. 관리의 이익을 얻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입증한다면 유효성 측면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인보사랑도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효능을 판단하기 위해선 통증 완화와 증상 개선의 기전이 뚜렷하게 이제 받침이 돼야 되는데, 기존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나 히알루산은 명확한 기전이 있는데, 이게 줄기세포 치료는 통증 완화 작용 기전이 정확하게 이제 대조해서 약물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이 있다.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부학적으로 재생에 동반되는데 6개월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각처에서 이제 결정할 부분인 거고, 종합적으로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보사 승인 날 때 그 약심 회의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기존에 몇천 원짜리 진통제가 있고 몇십만 원짜리 주사제가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 뭐라 그랬냐면 이제 환자의 선택권. 그러니까는 가령 2년 동안에 진통제만 맞으면서 쭉 가면은 이게 진통제를 맞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아프거든요. 많이 안 아프면 또 많이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면 또 달아. 그래서 나중에는 진통제가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인공관절로 가는 상황이 오는데, 비싼 걸로 치료를 받고 그 구조를 계속 이제 유지시켜주는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히알루산이랑 뭐 스테로이드랑 이제 비교하는 거를 없앴는데,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전에 이제 그 승인받았던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나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바이오솔루션의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연골 재생이 됐고, 메디포스트는 5년 가능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네는 하는 게 이게 수술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랑 치환되냐면은 인공관절하고 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할 거니 수술할 거니, 그러니까 카티스템 할 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한 경우에는 연골이 재생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봤던 기사를 기억한다면 5년 동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이 재생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 위원들은 이제 계속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겠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게 라정찬 회장님의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시각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 3상 시험 계획에서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을 검증하기로 이미 계획서를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3상을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개선 효과와 관절 기능 개선 효과만 확인되면 허가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일부에서는 구조 개선 효과가 확인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MRI 검사를 통해서 관절의 구조 개선을 확인하는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자. 그래서 아예 미국 FDA도 한국 시각처도 구조 개선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메디포스트나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MRI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어요. 확연하게 연골 재생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부분인 거고, 지금 조인트 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임상의 이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이제 오브젝트가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통증 개선하고 이제 관절 기능 개선이 이제 이거였는데, 근데 그 중앙약심에도 좀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줄기세포인데 기존에 이제 두 개를 받은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카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골 결손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고라든가 뭐 급격한 부상에 의해서 연골이 이렇게 툭 하고 파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얘네도 이제 요거 이제 퇴행성 관절염 관련돼서 또 그 저거를 하고 있어요. 임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지금 두 개 이제 그 줄기세포로 관절염 관련된 거를 이제 그 승인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는 연골 재생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얘네는 연골 재생이 프라이머리 오브젝트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좀 형평성 얘기 비슷하게 좀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삼상에서 통증 개선과 관절 기능 개선을 목표로 했다면 뭐 그 재생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중요한가? 어차피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해서 안전하고 유효한지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이게 고가의 약으로서 기존에 있는 뭐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보다 좀 더 뭐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환자 선택권을 줄 건지, 아니면 이익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상관없다, 뭐 이렇게 될 건지는 이제 시각처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정찬 회장님 말씀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요구한 자료들을 내면은 다시 심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제 생각은 일단은 12,200원짜리를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인 여기 정도까지 지금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여기 끝까지 밀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까지 끝까지 밀고,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박스권 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 네이처셀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나오고, 오늘 나정찬 회장 때문에 내일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급격하게 이제 반등할 수 있겠죠. 월요일은 이제 개천절이라 쉬는 날이겠지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얘가 반등해서 여기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만약에 실패한다면, 혹은 아예 그냥 뭐 회장님이 말씀하셨든 안 하셨든 뭐 상관없이 주가가 빠진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박스권 라인으로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으로, 요 박스권 라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했잖아요.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하면 이거 만들어서 내는데 또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이에요. 지금 가격도 문제지만 시간도 문제입니다. 이거 몇 개월이고, 이거 낸 거를 검토하고 또 그 승인하는 데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6개월은 걸린다 앞으로. 그럼 6개월 동안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처셀의 주가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얼마나 옆으로 끌런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자리 11,050원, 월봉으로 11,050원 자리에서 8,010원 자리, 뭐 많이 떨어지면 5,000원 자리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바닥을 잡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주가가 뜰 건지 말 건지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래대금이 월봉상으로 많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1,000원 자리, 뭐 요런 자리를 정도를 이제 지지를 해주고 14,800원 여기 언저리에서 요렇게 박스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되느냐라기보다는 일단은 기간이 한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남아있다. 월봉이 6개가 나와줘야 된다. 최소고요. 최소. 길면은 뭐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죠. 뭐 빠르면은 진짜 빨리 낸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승인 날까요?
아마 약심 그 식약처에서 허가 나오는 데까지 허가가 이제 결정 나는 거, 실패냐, 뭐 성공이냐 이거 결정 나는 데까지는 저는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다음 달부터 6개 봉이 좀 더 서야 되고 11,000원짜리를 깨지 않는 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11,000원짜리를 깨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매도가 엄청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지금 380만 주예요. 누적 공매도 수량이 오늘만 해도 2.7%, 지금 여기 보시면 26일 날 15%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 보면은 이거 뭔가 9월 2일 날 아까 봤던 것처럼 9월 2일 날 했거든요. 9월 2일 날 회의를 했는데 13일부터 9월 2일 날 회의를 하고 8일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공매도가 들어왔는데 이거 관련돼서 또 제가 볼 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공매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누구 알고 있는 사람은 털고 나갔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얘가 이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 결정을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약보험가 맨날 이렇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여기 라인에서 이제 한번 지지하고 상승의 시작 라인이 여기 11,100원짜리 정도까지는 일단 가주나 안 가주나 이런 거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이제 해먹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네이처셀의 코롱생명과학의 저 같은 강성주주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느냐,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다. 뭐 떨어질 거다.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면 하한가 맞았는데 개파락하고 나서 어떻게 종가를 형성하느냐. 지금 시간에서도 이제 하한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라정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6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11,100원, 9,560원 라인 정도, 뭐 여기 가면 또 만원, 11,000원, 뭐 11,100원, 11,000원, 만원, 뭐 9,560원, 9,500원, 뭐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아마 이런 식의 박스권이 조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시간 보내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 여기서 해놨던 작업들. 그 좋은 기미가 보이면 분명히 6개월의 고점, 6개월에 하나, 둘, 셋, 뭐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6개월은 제가 생각하는 6개월인 거지 실제로 뭐 3개월, 4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고, 문제는 그 네이처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막 주주 친화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그 주주를 위해서 뭔가 막 하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들 좀 살펴보시면 뭐 좀 이제 아시겠지만, 뭐 대주주, 네이처셀의 대주주가 사업이 지금 되게 어려운 것으로 또 보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1,100원, 그다음 9,560원짜리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타기 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21선 걸터 앉기 전까지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유. 왜냐면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그동안 현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혹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고 다시 오셔도 얘가 승인만 난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부터 물타기 한다,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두려움에 살아, 뭐 악재에 살아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단독 문제도 악재지만 주변 시황 모든 게 지금 악재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나는 돈키호테다라고 하면서 풍차에 말 타고 뛰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저는 이제
코롱 생명과학으로 많이 당해봤는데 진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예. 여기거든요. 여기. 예. 이거예요. 이거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예. 이거였습니다. 7월 12일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예. 요때입니다. 요때 승인 났는데 하한가 갔어. 승인 났는데 이게 아마 하한가일 거예요. 예. 15.84%짜리 하한가. 뭐 대박이죠. 예. 대박이었습니다. 15% 떨어진 건가? 하한가는 아니었나 보네요. 이렇게 따지면 하한가. 이날부터 떨어졌습니다. 7월 10일부터 떨어졌어. 그래. 뭔가 어쨌든 별의 별일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생각해보면 얘는 에러 나왔을 때도 떨어졌거든요. 예, 여기 11월 1일날 에러 나왔을 때도 떨어졌었고, 이때 오르다가 여기서 아마 두들겨 맞았던 게 이때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이런 거 맞아봤으니까, 점한가도 맞아봤으니까 취소돼서, 그러니까 너무 뭐 제약바이오는 이런 게 다반사구나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몸에 배가지고 이제 느끼는데, 뭐 네이처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얘도 보시면 얘도 이제 전력이 있죠. 전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보내고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이제 희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쉽게 못 끊는 거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비단 뭐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되는 겁니다. 뭐 요즘 에클론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데 그냥 한 번 또 삐끗하면 그냥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한다고 조심해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뭐 가격적으로는 저점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간적으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폭만 본다 그래도 9,000원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7,770원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보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탈출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비중 줄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화요일 날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쇼커버링이 나오면 또 급반등이거든요. 그 공매도 이제 그 수익 실현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눈치껏 현금을 나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좀 만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난 좀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코오롱 티슈진으로 뭐 아니면 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니까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가가 난다기보다는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잘 작성하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나정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효성 관련된 부분에서 입증했는데 허가 안 나오는 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요. 대신에 이제 약심위원들이 얘기했던 보완 자료를 잘 내야 된다. 특히 2상과 3상의 결과 차이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잘해야지 허가가 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